말랬지? 아, 그럼 찌그러지잖아. 여긴 좀 얇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구울 때 조금 찌그러지면서 멋이 난다고요. 야야, 니 여기서 뭐 하나? 데이트 하나? 아, 데이트는 무슨.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예술이야, 예술. 맞아요, 예술. 이거야말로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나라 전통 예술이라고요. 아이 뭘 하는데 예술이야?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건 생활예술의 진수라고 할 수 있지. 그래요.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예술품을 만들었던 나라였다고요. 그 전통을 우리가 잇고 있는 거죠.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릇이 뭐 그리 대단한 예술품이라고? 어허허허. 백자가 얼마나 대단한 예술품인지 알고 싶어? 그럼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시간여행 강원을 봐. 에이? 시간여행 강원? 순백색의 바탕 흙으로 만든 형태 위에 무색 투명한 유약을 입혀 1300도 정도에서 공기의 유입을 막고 구워낸 자기의 일종. 조선 그릇의 대표이자 상징. 기술적으로는 고려 청자보다 발전된 소박하고 단아한 예술품. 그 이름은 바로 미자, 말자, 영자도 아닌 조선 백자. 우리나라에선 신라말경부터 청자와 함께 백자도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나라에서 백자의 생산과 관리에 힘을 기울이며 독특한 발전을 이루게 됐다고 하지요. 그런데 조선 백자하면 경기도 광주를 꼽지만 사실은 강원도 양구에서 먼저 시작됐고 경기도 광주의 백자도 양구의 백토를 주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원산지 표시 의무는 이때부터인가 봐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포부를 담아 부처님께 바치는데 그의 발원 불사리 장엄구 중 백자는 양구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양구 백자 얘기를 나눌 전문가 양구 백자박물관의 정두섭 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박물관 놀러 가면 사실 사전 지식 없이도 가장 좀 편하게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도자기 코너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특히 조선 백자보다는 제 생각에도 그 청자 쪽에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고려 청자가 아닌가 싶은데 네. 왜 조선 백자가 고려 청자보다 더 발달된 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려 청자가 더 유명하죠. 네. 교과서에도 뭐, 막 크게 실려 있잖아요. 막. 그렇죠. 훨씬 또 아름다운 게 많고. 담배도 있었잖아요, 청자. 네. 그러게 그래요. 있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청자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그 조선 백자가 고려 청자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요? 예. 백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얀 거만 딱 있고 청자는 뭐 무늬도 들어가고 막 그렇잖아요. 예. 물론 백자에도 이제 문양도 들어가고 하지만 사실 그 하얗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태토라고요. 도자기를 굽는 흙 자체가 청자는 이제 철분이 좀 많고 백자는 이제 철분이 적은 상대적으로 더 좋고 고운 흙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보통 우리가 고룡터라고 하죠. 이 고룡터 같은 흙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를 구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예. 그 청자를 굽는 온도보다 백자를 굽는 온도가 좀 높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온도를 높여 나간다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도 더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자의 발달 단계를 보면
청자보다는 백자가 좀 더 나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고려시대에도 청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백자가 있습니다. 아, 고려시대도 있었어요? 고려시대도 백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백자하고는 달리 이제 연질 백자고 청자를 굽는 가마에서 이제 구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이죠. 독이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독이 자기 합쳐서 뭐 도자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를 합친 것을 도자기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고요. 예.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뭐 사용하는 예전에 사용했던 뭐 김치독이나 뭐 이런 항아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청자와 백자처럼 어느 정도 이제 경질화되어 있는 그런 자기들을 이제 자기라고 보시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기물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깨졌을 때 뭐 혀를 이렇게 들이댔을 때 아니, 왜 거기다 혀를 대죠? 대죠. 봄을 깨진 단면을 들이댔을 때 이제 혀를 들이대면 그러니까 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침을 싹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낮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수분들을 빨아들이는 거고요. 자기라고 표현을 하는 뭐 청자나 백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 흡수율들이 적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그 설명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로 드려야 되는데 뭐 그 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태토의 성질들도 많이 다르고요. 그 흙 속에 형성이 되어 있는 기공들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저희가 조선 백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어떤 건지 좀 봐야겠습니다. 근데 안 가져오셨죠? 아, 예. 네, 안 가져오셨을 것 같아서 제작진이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화면 보고 오시죠. 짜잔! 옛날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도자기의 고장으로 유명한 양구! 제가 이렇게 달려와 봤는데요. 양구 도자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양구 백자 박물관에 왔습니다. 아우, 이곳에는 왠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지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궁금해! 박물관 안에는 다양한 유물들이 비치돼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600여 년 백자를 만들어 온 조상들의 숨결. 조선 백자의 마지막 꽃을 피운 지역답게 한 점 한 점 인상적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지금 이 전시실에는 그 옛날부터 양구 지역에서 제작이 되었던 양구백자 유물로 이제 그 주로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양구백토를 이용해서 현대 작가들이 제작한 현대 작가의 작품들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질 좋은 양구백토가 빚어놓은 하얀 조선 백자가 정갈합니다. 때론 청색 문양의 조화로움이 자연스런 흐름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작품들인데요. 용의 위용이 예사롭지 않네요. 이거 보니까 막 이렇게 막 깨져 있는데, 이거 저희 때는요 깨진 도자기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전시해 놓고 계신 거예요? 옛날에는 뭐 쉽게 많이 보셨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자세히 살펴보시면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건 이제 단순한 글자가 아니고 중앙 관청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 전에 약 600년 전에 중앙 관청에서 사용했던 백자를 이 양구 지역에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도자편입니다. 흙 속에 좋은 질의 백토가 묻혀 있어 조선시대 왕실관료인 분원에 태토를 공급했던 양구 방산일원. 흙뿐 아니라 금강산에서 발원한 수입천과 풍부한 땔감 덕분에 도기와 자기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와, 이 백자 디자인은요 그 세계적인 명품 디자인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모양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바로 보고 계신 유물들은 그 양구 지역에서 이제 가장 많이 제작이 되었던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항아리 형태의 그 모란 무늬가 그려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란이 상징하는 의미는 그 부귀영화를 뜻하죠.
문양이 없는 순백자뿐 아니라 동물문, 식물문, 자연산수문 등이 대담한 부세기교 아래 오묘한 유색으로 표현돼 있네요. 야, 이게 그 유명한 양구백토구나. 맞죠,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양구백토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 6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백자 생산을 했던 그 중요한 그런 원료였었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의 임금님이 또는 중앙관청에서 사용하던 그 분원의 자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료였어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원료로 취급이 되었던 이유는 이 백토 속에 불순물들이 거의 들어있질 않아서 불에 구워내면 아주 흰 살결의 도자기로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한 원료로 아주 옛날부터 취급이 되었습니다.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도 질 좋은 양구백토를 이용한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현대 작가들의 개성과 위트 넘치는 그런 작품들이죠. 도자기를 현대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못했거든요. 아, 진짜 대단하네요. 그 백자라는 것이 어떤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또는 이제 박물관에 오시는 여러 관람객들이 재미를 느끼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물, 보물, 오래된 것. 백자라고 하면 그렇게만 생각하셨나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백자가 하고 있었네요. 양구의 상징 조형물들을 크게 또는 어떤 부조의 형태로 작게 표현을 한 그런 조형물입니다. 아, 굉장히 멋있는데 이게 실내지만 시가로 따지면 약 얼마 정도 될까요, 관장님?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 그걸 그렇게 비싼 걸로? 투박한 듯, 단순한 듯, 그래서 더 무심한 듯.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작품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요? 자, 그 양구에서 백자가 만들어진다. 또 양구에 있는 흙이 또 백자의 주 재료가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요. 관장님, 언제부터 만들어진 건가요, 양구에서? 양구 백자의 역사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성계 발원 백자의 역사를 양구 백자의 역사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성계 발원 백자는 이성계가 왕이 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그것을 제작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빌어 넣어서 불에다 굽고 금강산 월출봉에 이제 묻어둔 거예요. 근데 그 백자를 1932년에 강원도청에서 그 금강산에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그 백자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백자를 살펴보니 제작된 연도, 그리고 이성계를 따르던 추종자들, 그리고 그 자기를 직접 제작했던 양구 방산 사기장 심룡이라는 이런 명문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자를 보고 이제 양구 백자의 역사, 시온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려 말부터 양구의 백자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미 있었겠지만 딱 대표적인 그 가장 오래된 게 양구에서 이제 그거다. 예, 편년 유물로 삼을 수 있는 유물이. 아마도 이성계가 그런 발원 백자를 빚었고 또 그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최소한 몇십 년 전부터 양구 지역에 백자 가마가 운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이제 양구 지역에서 그런 아주 수준 높은 백자가 만들어졌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이성계 발원 불사리 장엄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거예요? 불사리 장엄구는 이제 사리를 네. 모시고 있는 그 장엄구죠. 장엄 글자 그대로. 아, 정말 글자 네, 그대로네요. 장엄구를 이제 석관에 넣어서 매납한 것인데 그 안에 이제 명문되어 있는 자료가 총 이제 9점 중에서 5점이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명문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다른 문헌 자료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륵 하생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미륵 신앙의 어떤 기원들을 담고 있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성계가 조선을 개창할 때 성리학을 신봉하고 있는 이제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이 장원구에 보이는 명문에 보이는 인물들은 그런 계통들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구귀족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도 여기에 이제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유교와 신흥사대부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불교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구귀족 세력들이 이성계와 결합되어 있는 이런 면모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명문 자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꼭 백자만이 아니라 여기서 같이 출토되어 있던 이 장원구에 보이는 어떤 금속 공예품 이런 걸 보아도 양식적으로 불상의 양식으로 보더라도 양식적으로도 고려 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새로운 양식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작지만 이 불사리 장원구에 담고 있는 역사적인 내력들은 꽤 가치가 높습니다. 전 여기서 또 교수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전에는 고려 청자가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조선으로 바뀌면서 이제 백자가 대중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대표 그런 자기가 됐는데 네. 왜 바뀐 거예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려 시대에는 이제 청자가 대표적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 몽골이 침입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왜구들이 이제 고려 말에 서남 해안 지역을 습격하면서 이 서남 해안 지역에 있었던 이 고려 시대의 이제 도의지들이 황폐해지고 내륙적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자를 굽는 기술이나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쇠퇴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분청사기라고 하는 청자에다가 이제 회치를 한 이런 분청사기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청자의 쇠퇴라는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조선이 건국하게 됐을 때 조선의 성리학적 이념이라든가 새로운 시대를 이제 건설하겠다는 그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 당시 이제 중국에서 발달하고 있는 백자 이런 기술의 영향 속에서 꼭 중국 기술이 들어왔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조선 시대도 백자를 선호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들이 이제 점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 조선 백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조선 백자의 대표적인 작품 유물은 뭐니 해도 저는 달 항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부터 벌써. 네. 그러게. 그게 이제 별명이죠. 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달 항아리인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많지 않은 유물로 만들어져요. 근데 백자는 크게 만들면 불 속에서 이렇게 뭐 쉽게 일그러질 수도 있고 또는 성형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릇 형태의 두 개의 발을 크게 만들어서 이어 붙여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달처럼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경기도 광주의 금사리하고 분원리 일대에서 주로 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현대의 과학자가 금사리하고 분원리 일대의 백자 편들을 분석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살펴보니 양구백토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백자의 최고의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달항아리는 양구백토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흔히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달항아리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물이나 국보로 많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가격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 국보로? 예. 그러면 고려 청자를 생각해 보면 청자는 제가 조금 알아요. 그 운항문 매병 유명하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우리 고려 청자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고려 청자는 뭐니 해도 비색이 유명하죠. 비색. 근데 중국식 기술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독자적인 기술로 독창적으로 다시 이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비색이라고 하는 거죠. 비색. 그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몸으로 보여주시죠. 그런 색깔. 아주 맑은 색깔은 이미 당시에도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서 송에서도 고려 청자의 그 비색의 색깔에 대한 찬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대 이미 유명해졌던 것이고요. 상감 기법을 이용했던 청자죠. 그래서 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을 파내고 거기다가 이제 백토나 자토를 넣어서 구워가지고 흰색이나 이제 검은색을 내서 문양을 새기는 방법인데. 검은색도 썼어요? 예, 검은색으로 나오기도 하죠. 못 봤어요, 검은색은. 근데
이런 상강 기법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북중국에서도 이제 그런 상감 기법을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또 아주 멋진 그런 걸작품들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발전하지는 않았고 고려에서 이제 독창적으로 해서 그것이 크게 발달했던 것이죠. 그래서 비색하고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려 총단은 이제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거 있거든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짠! 그 자기, 그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죠. 차이나. 그 유럽에서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그 실크로드 통해서 네. 그 상인들이 많이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잘 사는 로마인들이 이 자기를 엄청 많이 사놨어요. 구입을 해서. 네, 그럼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거는 사람 만든 거라고 안 믿었어요. 네, 이거는 천국에서 신들이 만들었겠지 하고 그런 설 정말 있었어요. 자, 다음 얘기는 궁금하죠? 네, 짠! 이거는 기술의 전파. 기술의 전파는 17세기 말 그 선교사들 아시죠? 그 선교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했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일종의 간첩이었어요. 놀랍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유럽의 그 국왕들이 그리고 일반 그 토기 공장 주인들이 이 백자, 청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이분들한테 돈을 주면서 좀 알아봐라. 그 비밀들을, 만드는 비밀들을 알아봐라. 중국에서 엄격히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비밀을. 18세기 때는 그 유럽은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덕분에 자기는 특별히 독일, 프랑스, 영국, 자기는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리고 대량 생산했어요. 공장이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18세기 말에는 그 본 차이나라는 얘기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거는 그야말로 소뼈 가지고 갈아서 같이 넣어서 보다 더 강하고 아름다운 자기를 만드는데 18세기 말에 어떤 그 런던에 있는 그 도자기 공장 주인이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럽은 중국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유럽 도자기가 유명해졌죠. 네. 다 중국 덕분이죠. 자, 그럼 이제는 다시 저희 백자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것도 네. 양구 백자 얘기. 자, 준비된 화면 보시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곳 양구까지 왔으니까 이 양구 백자 안 만들고 갈 수가 없겠죠. 이곳 체험관에서는요, 양구 백자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제 손으로요, 후손에 길이 남길 그럴 작품을 만들려고요. 어머, 이러다가 박물관 전시되는 거 아닐란가 몰라. 오 마이 러브. 패트릭, 나 데미무어야. 어머,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도자기가 안 되지? 저기 보니까 잘생긴 선생님이 계신 것 같은데. 아이고, 설마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건가요? 자, 허락해 주신다면 잠시 좀 앉을게요. 누구세요? 저 책일동인데 모르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열심히 물레나 돌리자고요. 시작하자마자 금세 형태가 만들어지네요.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올렸다가 그죠? 우와. 어머, 도자기 만지는 남자 너무 섹시하다. 저기요, 선생님 말고 도자기를 좀 보라고요. 우와.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뭐 유리병이 돼요? 도자기가 되죠. 아, 네, 도자기인데 유리병이라니 아주 똑똑하죠? 자, 양옆으로 이렇게 벌려보세요. 힘을 줘야 돼요. 와. 자, 우선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거요? 네. 살짝만 꼬집는 거예요. 살짝.
아주 살짝만. 우와, 나 진짜 마이다스의 손이야. 자, 다 올라왔으면 손을 떼시고.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오, 제법 모양새를 갖췄네요. 여기에 선생님의 터치가 더해지면 완성도도 깊어지죠? 근데 선생님, 사랑과 영화 보면은 막, my love 이러면서 뒤에서 막 안아주면서 하잖아요. 네네네. 우리도 그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맨날 리포터 이런 일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가 리포터 일을 하는 이유는 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덮이지는 말고. 네, 뭐 하는. 안쪽 표정 안쪽에 손가락 갖다 대고 쓰다듬 듯이 올리세요. 우와. 힘을 주면 우와. 세상이 마성해. 차길동의 리액션과 선생님 손이 더해지니 작품이 되네요. 자, 이제 물레로부터 완성품을 떼어낼 차례. 잘해야 될 텐데. 어우, 이럴 때가 제일 겁나요. 잘 나왔네요. 우와. 이거 들고 이제 어디 가요? 이거 이제 건조. 불 이렇게 해갖고 구워야 돼요? 아니요, 바로 불에 집어넣고 구울 수는 없고 건조를 시켜야 돼요. 자연 바람에. 자연 건조는 한 네. 며칠 정도 하는 거예요? 한 5일 정도. 선생님, 5일이 지났잖아요. 네, 지났네요. 근데 얼굴하고 옷하고 다 똑같으시네요? 네, 똑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도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초벌구이를 하러 가야 돼요. 초벌구이요? 네. 그럼 하러 갈까요? 네, 가시죠. 조심히. 아이쿠, 가마가 이미 만석이네요. 입장 기다리는 손님들이 줄줄이 사탕. 굽는 거, 이거 이름 뭐예요? 요거는 이제 가마라고 하는데요. 가마. 나 조선시대에서 왔는데 왜 모르지? 가마에 넣으면 되는구나. 네. 네, 한번 이렇게. 넣어볼까요? 네. 이 가마에서 몇 도에 한 몇 분, 몇 시간을 구워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굽기 시작할 텐데 보통 1250도 온도에 굽게 되고요. 그 온도를 또 올리기 위해서는 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12시간이면 우리 여기서 자고 가야겠네. 1250도 화끈한 불 한 증막 속에서 뼛속까지 골고루 익어가는 도자기. 그런데 이건 현대식 가마고요. 전통 가마는 어딨나요? 와, 이게 바로 그 옛날 가마군요. 네, 이 가마가 바로 전기와 가스가 없던 그 예전에 사용되던 장작 가마. 반원통형의 긴 번조실에 장작을 떼며 굽는 방식.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감내했던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조상님들은 도자기 만들기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하면 확인도 못하니까 막 깨지거나 막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도 드셨겠지만 또 굉장히 지혜로우셨다고 보실 수 있죠. 불의 예술, 땅과 인간과 하늘의 합작품이라 불리는 도자기. 이 중 어느 하나가 빠진다면 언강생심. 흙을 매만지던 손길부터 며칠 동안 가마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모여 완성된 도자기가 그래서 더욱더 귀한 것 아니겠어요? 자, 백자나 청자, 그러니까 자기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초벌구이, 재벌구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구운 다음에 그 앞에다가 이제 겉에 발라주잖아요. 그 유약을 바른다고 하는데 이 유약이 정확히 좀 뭔지. 유약을 사용하게 된 거는 이제 아주 예전에 우연히 이제 토기 정도를 구워내다가 이 그릇이 이제 그 반짝반짝하게 되는 거를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재가 고온으로 올라가면 녹아서 어떤 표면에 유리질을 형성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유약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백자로 얘기를 하면 보통 유약의 재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나무채하고 그다음에 저희 양구 같은 경우 양구백토를 섞으면 투명한 유약이 돼요. 그래서 저희 양구백자 같은 경우에는 양구백토 70%에 나무채 30%를 섞으면 양구백자의 유약이 됩니다. 또는 이제 뭐 나무채를 주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 석회석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뭐 기타
자연 광물들을 이용해서 그 백자 유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임진왜란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그 기술 있는 그 도공들이 많이 일본으로 좀 끌려갔었는데 후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돌아왔는데도 이 기술 있는 이 도공들은 못 돌아왔단 말이죠. 일본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예. 그래서인지 일본이 그 17세기부터는 그 자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가가지고 잘 지냈을까요, 도공들? 자, 일본이 임진왜란하고 그다음에 정유재란을 일으켰는데 특히 정유재란이 바로 약탈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조선을 차지하겠다는 목적보다는 조선에 있는 이제 선진 기술이라든가 특히 이제 도자기 도공 그리고 여러 물자들을 이제 약탈해가는 전쟁이었는데 그때 도공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뭐 도공들이 뭐 지나가다가 있어서 잡아간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도공들이 있지 이런 것들을 사전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잡아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그 일본에서 도자기에 대한 강한 이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요 무렵에 일본에서도 다문화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문화는 차에 대한 문화. 차문화죠, 차문화. 차문화가 널리 퍼지고 일본 다도라는 것이 이 무렵에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그러면서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이제 해 가다가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의 이제 목적 중에 하나가 조선에 이제 발달돼 있는 자기 기술 도공들을 이제 잡아가는 것이 이제 애초에 목적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공들이 일본에 가서 뭐 하여간 일본의 자기 문화를 크게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분이 이제 이삼평이라고 하는 분이 일본 내에서 이제 소위 고령토죠, 백토를 이제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그 백자를 굽기 시작했다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일본의 유명한 아리타자기의 시온이 되었다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제 그 이삼평이라는 분을 일본 자기의 그 시조 로서 이제 그 모신다고 그렇게 하고요. 시조를 모시면서 그 사람이 이런 조선 사람이었다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아리타에서 그 뭐 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도 공주 근처 동학사 근처에 있었던 분이라고 해서 그 근처에 이제 비를 세우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심수관 가문이 있죠. 심수관 가문이 또 이렇게 조선 도국의 후예로서 유명한 족적을 지금까지 이제 남기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선 도공들이 가서 뭐 이렇게 다 높은 대우만 받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천차만별의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이런 도공 자기들을 이제 우대했던 이제 그런 번주들한테 끌려간 경우에는 뭐 심지어는 이제 사무라이급에 준하는 그런 대접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중요한 점이 이제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조선 도공이 가서 뭐 끌려가서 거기 가서 뭐 일본인들한테 자기를 알려줬다. 뭐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초점에 맞춰서 하는데 바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것을 세계적인 자기 산업의 기반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것은 왜 우리 조선은 못했을까 이런 점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에다가 잠깐 뭘 붙인다면은 얘기를 중국의 내전 때문에 일본이 그 수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유럽에서 그 중국에서 수입 많이 했는데 우리 덕분에 우리 그 도예가들 덕분에 일본이 그렇게 됐는데 그 수입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명말 청초 때 그렇죠. 중국의 자기 산업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면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공급처를 바꾸죠, 유럽에서. 그럼 임진왜란만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유럽에서는 중국이 다시 회복했을 때 중국 쪽으로 이제 수입처를 바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은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이나 이쪽에 맞는
문양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 자기 수출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탄탄한 기반들을 이제 만들어냈던 것이죠. 네. 말씀하셨듯이 그 명청 교체기 때 그 틈을 타서 이제 그런 수출을 해서 그런 지금의 기반을 만드는 건데요. 근데 처음에는 조선의 사기장들을 끌고 가서 바로 일본화되어 있는 자기를 제작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조선의 자기를 원해서 조선의 도공들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끌고 간 도공들을 일본 사람들 사이에 섞어 놓지를 않아요. 아예 별개의 지역에 조선의 집을 짓고 조선의 말을 쓰고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의 자기를 제작을 하게 할 정도로 철저하게 조선의 자기를 빚어내려고 처음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빠르게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이제 일본의 자기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일본의 그 자기들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유지가 됐으면 아마 일본에서 일본의 자기처럼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천대 봤던 이런 기술들을 대물림하기 싫어서 안 알려줬던 이유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일본에 가서는 내가 천시 봤던 그런 기술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술력으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또 좀 궁금한 건 그 정유재란 이후로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 도자기 장인들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백자 사업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이나요? 많이 주춤해요. 이 백자의 발전 속도가. 분원의 백자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주 정교하고 태토도 그렇고 유약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정교한 백자를 제작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임진왜란 이후에 그런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청화 안료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철화라고 해서 산화철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장식 기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용이나 이런 것들도 그려지긴 하는데 그 청화로 그려져 있는 그런 용들은 아주 정교하게 잘 그려져요. 근데 그 시기 17, 18세기에 그 그려지는 용들은 많이 해학적이에요. 많이 생략되고 대충대충 그리고 우스꽝스럽고 이런 형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세련된 그런 느낌들의 자기들이 분원의 자기에서도 보입니다. 예술성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문화 분위기가 바뀌어. 문화적인 분위기가. 가끔 보면 너무 대강 한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많이 생략하고 그리고 좀 해학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림들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사회적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최다미 강사님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서양 사람들은 고려 청자 그다음에 조선 백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나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야 할 것을 그 억망장자들이 한없이 쓰고 가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청자는 중국 청자보다 아름답고 백자는 아까 우리가 그 소박한 맛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중국 백자보다 우리 백자가 현대 분위기하고 맞아요. 현대 인테리어 할 때 부자들이 자기 실내를 꾸몄을 때는 그 중국 완벽한 백자보다 우리나라의 소박함, 그 순수한 그 모양이 훨씬 선호하고 있어요. 세라믹스, 불에 구워 만든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이 말은 모래나 흙 같은 무기 재료를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한 후 가마에 구워 만드는 제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청자나 백자 등의 자기나 도기, 타일 등도 모두 세라믹 제품인 거죠. 세라믹은 열 전도율이 적고 화학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깨지는 단점이 있어서 사용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와서 세라믹을 제조하는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죠. 최근에는 흙이나 모래 같은 천연 재료에서 필요한 성분을 정제해 초미세 분말로 만들고 이것을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 후 가마에서 굽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라믹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 컴퓨터나 TV의 센서, 자동차의 엔진, 인공뼈, 로켓과 우주선의 부품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세라믹은 한국과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품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세라믹 강국이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도 전 세계에서 자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었죠. 자기를 처음 개발한 건 중국이었지만 우리는 통일신라 시대에 그 기술을 받아들여 독창적으로 발전시켰고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라는 세계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예술성을 더해 독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 선조들, 그리고 기술의 예술과 인문학이 융합될 거라는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재료로 각광받는 세라믹 기술을 또 한 번 독창적으로 발전시켜 다시 한번 세계 최고가 되길 바라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김서영의 에센파일이었습니다. 자, 너그러운 OX 시간입니다. 네. 자, 이 정답은 없습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나 또 자기 주관에 따라서 정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드릴 문제는 나는 백자가 좋다, 아니다. 나는 청자가 좋다입니다. 자, 백자가 좋으면은 O, 청자가 좋으면 X입니다. 자, 나는 백자가 좋다, 아니다. 청자가 좋다, OX.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똑같이 나와도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청자보다는 백자가 좋다고 하셨는데 최다미 선생님 왜 O를 택하셨어요?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죠. 당연히 솔직하셔야죠. 어디서 거짓을 말씀하시려고.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네. 그 말도 참. 네. 그러니까 백색은 정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청자는 때가 탔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수함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친구들이 항상 저보고 너 왜 그렇게 마음이 예뻐?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부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거 편집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백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순의 그러니까 청순하시니까. 상징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청순이면 청자가 들어가는데. 그러게. 그러면은 순수함. 네. 순수함.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도 원래 제가 순결한 사람이라서 이걸 골랐는데 예. 우리 최다미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낯이 뜨거워서 네. 취소하고 저는 좀 그래도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예.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기라고 하는 게 이 고도의 하이테크닉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1700년대 초에 예. 비로소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아주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자기가 특히 백자가 조선시대는 이미 15세기 말 16세기가 되면 일반 민간인들도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까지도 사용할 정도로 널리 보급이 되는 거죠. 예.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사용하는 자기들이 뭐 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백성들이 널리 사용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일찍 평등을 실현한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백자를 택했습니다. 아주 멋있는 이유로 택하셨네요. 저는 왜 백자가 좋냐고 했냐면요. 아까도 그 청자 담배 이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요. 비흡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한 이유로 청자 담배는 싫어하고 그래서 백자를 택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백자 담배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러면은 백자가 있나? 저 옛날에 폈는데. 그래도 백자 담배 좋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저는 이 질문을 듣고서 상감청자하고 달 항아리를 놓고서 혼자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왠지 불국사에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는 굉장히 화려하고 하나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뭐랄까요? 균형미가 아름답잖아요. 그러고 보면서 이렇게 뭔가 꾸미고 뭐 치장을 하고 했을 때 아름답지 않은 건 잘 없어요. 그런데 백자는 그 자체 그냥 하얗고 청순한 그 깨끗한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게 우리 최다미 교수님 마음씨처럼 네. 아마 어떻게 꾸미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아마 궁극의 이런 예술적인 미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오를 했습니다. 좀 얼굴이 좀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 우리 관장님, 정관장님. 굉장히 좀 백자는 사실 이제 음식을 담았을 때 제대로 된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색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이제 백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자기를 실제로 빚는 사람의 입장에서 흙을 어떻게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희고 고운 그런 백자도 제작할 수 있지만 아주 거친 그런 백자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백토로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고 그것이 이제 백자이기 때문에 저는 백자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양구백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양구백자는 새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아주 긴데요? 네, 이게 양구백자로 만들어진 그 첫 번째 이성계가 발언했던 불사리 장원구 양구백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새로운 시대,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기원하고 염원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거기다 담으면서 또 조선 백자가 그때부터 다시 활약에 꼽히듯이 양구백자로부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술이 시작되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양구백자는 새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구백자는 새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요. 자,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